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정말 뭐 아이들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막 공부하고 너 선 넘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냥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네, 뭐 책상마다 뭐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선생님하고 수업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비대면 원격 수업도 해야 합니다. 마음은 정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세세하게 지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지도를 못 받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안타깝고 참 미치겠습니다. 예? 네. 멋진 대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기대가 나왔군요. 예. 다행입니다. 저 혼자 큰 기대하는 줄 알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랬군요. 뭐 무튼 간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저 어릴 때는 학교에 가서 그냥 어쨌든 친구들이랑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참 생소하기도 하고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네. 이게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혼자 수업 듣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친구들하고 함께 들어야죠. 하지만 재미없게 하는 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분 선생님이 계시죠. 네. 무조건 수학 공부는 재밌어야 한다. 네. 재미있는 방법,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다가 풀어온 사연. 참 저도 이 방법을 너무나 참 궁금해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혼자서도 수학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겁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예.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네네. 다 괜찮대요. 다 잘한대요. 그래요? 유독 수학만. 오, 신기하네. 야, 유독 수학만 흥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뭐 대표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뭐예요? 선행학습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하. 4학년부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네네네. 3학년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쵸. 3학년 때 그럼 4학년 더 어려워질 거야 하면서 막 하고 4학년 때는 또 5학년 거, 5학년, 6학년 아우. 계속 앞서가는 겁니다. 아이고야. 피근 씨 여기 인상 좀 피고. 멀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도 그렇지. 있죠. 일단은 초등 고학년이 됐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시키는 집이 종종 있어요. 막 그런 거잖아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아이고야. 몇 시 문제 풀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아우, 자꾸 멀미하는 것 같아. 아우. 네. 그러니까요. 무리한 학습은 흥미의 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네. 이 학습력보다는 혼자서도 재미있게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야, 뭔가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약간 천사표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 좌절하지 않게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잘 말해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럼요. 우리 그 고민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학부모분들의 고충을 네. 우리 수다학이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바로바로 솔루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련이와 엄마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이련이. 원일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몇 시야? 빨리 일어나. 온라인 수업 들어야지. 이러거든요. 빨리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 졸린 눈을 비비며 온라인 수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해요? 그게 돼요? 그러게요. 집중이 될런지. What are you doing? I'm cooking. Good job. Let's try 수업 the 시작과 next 함께 one. 순식간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이련이. 드디어 대망의 수학 시간.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아는 순간 자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각자를 꺼내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숫자로. 잘하는데?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수업은 듣지 않고 온통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는 모습.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의는 좀 배경음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BGM이 돼버렸는데요. 거침없이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엄마가 꼭 선행학습을 시켜가지고 미리 다 배운 거라 가지고 쉬워요. 지금 5학년 2학기 3단원 들어갔어요.
5학년 2학기요? 아이고, 네, 일단 선행학습의 잘못된 점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아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으로요. 이 현행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 배우는 이 단원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또 활용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단원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다. 학원에 다녀오자마자 무언가 생각난 듯 쏜살같이 방으로 직진. 우와. 바로 책을 꺼내요? 책을? 저 뭐야? 이야. 영어인가요? 어라? 의문의 책을 들고 나옵니다. Seriously, the 영어네. 15 years. 어머. That story wouldn't raise the hackles on the field mice. 평소 권당 200페이지에 달하는 영어 원문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이련이. 야, 저걸 어떻게? 히! 한 번 빠지면 눈을 떼기 힘든 마법의 영어책. 푹 빠져서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갔다 오자마자 책 꺼내서 보고 말이죠. 습관을 들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들려주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제가 일부러 막 영어를 공부시켜야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1년 내내 영어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련이네 집. No fear. 이 모든 게 독학으로 이뤄낸 성과라니 믿겨지지 않는데요. The robot closed the door. 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스며든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독학으로 어떻게 저렇게 와? 영어는 그냥 좋아요, 이유 없이. 야, 그냥 좋대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갈수록 좀 쉬워지기도 했어요. 와.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붙고. 어려운데 갈수록 쉬워진다는 게 이게 지금 와. 원래 이 재밌으면 어려운 게 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 좋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쉽다고 느껴지고 이제 네. 저런 재미를 이제 수학에도 그렇죠. 수학에도 느껴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어느덧 찾아온 깜깜한 밤. 아직도 영어 안 해요? 밤 9시 반이나 되었는데 어떡하죠? 권일현. 몇 시야? 빨리 들어가야지. 영어책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수학도 해야지. 들어가기 싫은데 조금 더 읽으면 안 돼?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풀면 언제 자? 와, 저렇게 좋다고 영어책이요? 하기 싫은데. 뭐가? 수학. 내일 하면 안 되나? 영어책을 읽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 이 끙끙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수학은 한 번 싫어지면 게임 끝이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수학 맛도 못 봤는데 지금 배우는 것 같고 아우 수학 싫어. 지금 잡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는 잡을 시간도 없고 그게 계속 중학교까지 가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데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분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하품도 나고. 그렇죠. 갑자기 책상 청소가 재밌죠. 수학만 시작하면 나타나는 이상 징후. 역시나. 너무 하기 싫다. 수학 싫어. 뭐 이런 글들이 막 써 있어요. 저 마음을 바꿔주는 게 일단 지금 맞아요. 시급하네요. 네. 정말 싫어요. 영어처럼 그냥 그 글씨를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바퀴벌레 뭐 제가 벌레를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그거보다 더 싫어요. 아니 바퀴벌레가 싫대요. 세상에나. 저 지금 마음의 상처 엄청나요. 매일 이련이가 풀어야 하는 수학 소 단원만 총 6개. 그 양만 무려 60문제라는 사실. 60? 네.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지금 싫어하고 있고요. 또 양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한 번 틀린 문제는 동그라미를 친 후 최소 2번의 복습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엄마의 남다른 학습법으로 만들어졌죠. 동생인가 봐요, 동생. 언니와는 달리 수학 공부에 금세 열중하는 동생. 반면 여전히 괴롭기만 한 이련이. 아 진짜! 가위바위보 한 번만. 동생 표정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상황이? 원래 보통 동생이 괴롭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야? 몰라도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아 이게 점점점 좋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 줄 알았더니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또 그림 그리고 이게 수학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세가 점점점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네. 영어 할 때는 보셨죠? 이렇게 딱 각 잡고 그러니까요. 앉는 거. 건이려 누워서 하지 말고 바르게 의자 당기고 아이고야. 엉덩이 붙이고. 아, 또 시작이야. 아니, 잔소리 하지 시작이 아니라 말라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가 이거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렇게 움켜쥐지 말고 바르게 잡으라고. 잡아봐. 더 엄청 깊이 잡으라고 깊이. 형들 주는 법부터 동생이 어떡해요. 굉장히 신났어. 근데 제가 비웃는단 말이야. 수학책 여기가 수학책이야? 여기 보고 불쌍해요. 어떡해요. 동생 앞에서 이렇게 아이를 지적하는 건 네. 좀 피하셔야 돼요. 네. 형제간 비교는 좋지 않거든요. 아이들 그럼요, 정서상으로. 그쵸.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점점 고가 내려지고 그때 엄마가 사라 하면 좀 있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이렇게 돼요. 특히 어려운 문제라면 너무 안 풀어지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싫어지는구나. 그럼요. 이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하고 싶어지면 의욕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정리가 됩니다. 유독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나타나는 이련이만의 습관은 또 있습니다. 아이, 글자들이. 숫자를 이상하게 써요. 본인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100자리 곱하기 12자리 할 때 받아 올림하는 걸 자리를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쓰다 보니까 자기가 써놓고도 어디다 썼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고쳐야죠. 이건 뭐 알고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렇게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는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엄청 안 좋아요. 네. 고쳐야 됩니다. 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엄마 다 했어. 아이고. 진짜 늦게까지 하긴 하네요, 진짜. 색을 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래? 밑에 빈칸을 넣으라잖아. 그림을 잘 안 보니까는 숫자가 이렇게 틀리지. 그리고 또 뒤에는 어떻게 해서 또 맞았어 답을? 하여튼 잘 읽고 몇 개를 구하라는지 뭐를 구하라는지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풀어. 성급하게 그냥 문제 답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봐. 잘 봐. 왜 안 보는데 안 보여? 어? 안 보여? 좀 양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늦게 가고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 수학이 커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야, 말을 지금까지 나왔던 학생 중에 제일 잘해요. 아니, 아저씨가 어릴 때 궁금해했던 거 똑같은 걸 궁금해하는구나.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나. 야,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친구가 나오네요. 발표도 잘하고 뭐 책도 잘 읽고 많이 읽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지금 더 커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잘하는 것도 위축되지 않을까. 아이가 수학을 영어만큼이나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흥미 제로. 수학이 벌레보다도 싫다는 우리 아이. 혼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학 공부법 알려주세요. 네, 우리 이련인의 수학 고민을 봤는데. 너무 많이 웃었어요, 오늘. 야, 아니, 근데 엄마 입장에선 진짜 영어 하는 것만큼만 좀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그런 마음이 뭐 드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수학 흥미 그거 하나 문제인 거지. 네. 다른 거는 엄청 뭐 똑소리 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저는 사상 최초로 정유빈 쌤 저기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수학이 바퀴벌레보다 네. 싫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수학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수학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그럼요. 수학 측 이야기입니다. 수학 측 이야기입니다.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네, 변론입니다. 학습 시간이 일단 잘못됐어요. 아하. 진작에 잠들었어야 되는 시간에 네. 수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싫어지죠. 그치. 그리고 혼나는 경험.
엄마가 문제점을 잘 짚어주고 적극적이시고 정말 좋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엄마한테 혼날 때 짜증이 이 화면을 뚫고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련이가 수학에 정을 못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는 학습법, 학습량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학습량 보셨죠? 너무 많아. 하루에 60문제라니. 60문제. 그럼요. 수학의 잘못이 아니라 공부 시간, 공부량, 학습 분위기, 방법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눈물 고일 만한 순간이 또 있는데. 그렇죠. 명언 중에 하나죠. 그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 쓰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야. 선생님 일어나. 어때요? 우리가 일어나. 지금 아니 아까 그 말이 나왔을 때 두 분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맞습니다. 저희 둘만 되게 너무 웃겨갖고 왜냐면 저희도 어릴 때 한 번쯤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렇죠, 잊지 못했어요. 네,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 네. 좀 결연한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만약 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과정을 뛰어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손해가 오롯이 나한테로 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수학 공부입니다. 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일단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직업의 폭도 넓어져요. 넓어지죠. 심지어 수학과 관련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분야에서 수학이 필수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네. 이거 메스 투어 하면서 저희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갔었는데 수학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러나 진짜로. 한번 보면은 깔끔하게 해결된다. 메스 투어 한번 보고 특히 내가 그 퀴즈 맞힌 부분 위주로 한번 봐봐봐. 몇 번이나 맞췄다고. 아니 누가 보면은 아니 MC님은 많이 맞추신 줄 아이고, 알겠습니다. 둘 다 잘 못 맞췄는데 뭐. 아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네네. 오늘도 두 분도 수학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을 것 같죠? 저요? 네. 어떤 자, 거죠? 길을 갈 때요.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아닐걸요? 가로질러서 그렇죠, 가셨을걸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죠. 왜 네. 그런 데서도 우리 피타고라스 원리가 쓰이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더치페이 하잖아요. 네. 평균 활용하셨네요. 오. n분의 1. 그럼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할 때, 뭐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곳에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죠. 그 논리 안에는요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이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 그죠. 일상생활에 이 수학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이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야. 이러면서 그 온라인 학습도 약간 좀 등한시하는, 잘 안 보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메스 테스트로 이련이의 정확한 실력도 파악하고 수학에 대한 감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학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58점으로 매우 부정적이에요. 영상에 네, 나와 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 학습 방법도 좀 잘못됐다라고 점수가 표현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주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검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초등 4학년부터 할 수 있는 검사라서 네.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결과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학 능력 자신감이나 수학 정서 불안 그리고 수학 교과 태도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죠. 네. 두 가지 검사 결과를 모두 봐도 네. 현재 이 선행학습 이 부분 당장 좀 멈추시고 학습법을 바꿔야 되는 이유 이걸 찾을 수 있죠. 그러네. 네네. 일단 이련이 이 수학 실력 점수 보시면 84점이잖아요. 네. 우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표와 그래프, 수와 연산에서 약간의 결손이 보여요. 완벽하게 이해된 건 아니다라고 나타났기 때문에요. 그 단원만 좀 별도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5학년 수학 또한 지금 같은 선행이 아니라요. 네. 한 학기 정도의 예습만 하는 거예요. 나올 용어들만 미리 좀 찾아보고 개념만, 앞에 있는 개념만 익히는 정도의 선행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이 수학에 대한 흥미랑 좋은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학습 능력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자기조절 능력 긍정적으로 좀 볼 부분은 네. 학습 동기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이 이제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았으니까 네네네. 아마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도 좀 더 생겼을 것이고 집중력도 독서 능력도 시간 관리 부분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네네. 어머니가 이런 부분은 이미 좀 노력을 하셔서 잘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 학습 기술 같은
같은 경우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수업 집중 능력이 매우 높아요. 이런 아이한테 따로 선행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선행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업 집중 능력이 떨어져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고. 네, 그렇죠.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작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소홀하게 되면 이제 결손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우, 안타깝네. 그렇죠. 지금 우리 이련이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일단 필수로 들어야 되는 온라인 학습 말고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네네. 이 수학만 네. 선행 때문에 좀 잘 안 들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수학 관련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영상들도 참고하면 수학 흥미 유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 수다학에서도 이 참신한 수학 스토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면 좋겠죠. 예,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27일 왜 27일이지? 혼자 그걸 막 한다고 상상해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흥미를 바퀴벌레보다 싫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리냐 이거죠 지금. 이거 너무 극과 극인데. 영어를 좋아하는 이련이잖아요. 그쵸? 영어 할 때 엄청 자신감이 붙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 수학 교과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소름 끼쳤어. 야, 이거 획기적이다. 상상도 못했어. 아니, 영어를 괜찮았어요? 좋아하잖아요. 맞네. 그럼요. 네. 물론 이게 교육 과정이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나는 수학도 영어로 공부한다? 뭐 이런 자신감, 그렇지. 이런 우쭐함을 갖게 되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수학 책들도 이련이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독서 능력도 좋고요. 독서 활동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그것도 놀이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도 수학 공부를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미도 중요한데 네. 또 실력 향상과 실수 줄이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문제 프리노트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프리노트. 네. 네네네. 틀린 문제를 프리노트에 적으면서 일단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프리노트를 쫙 이렇게 정갈하게 써나가다 보면 자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엄마가 고민하셨던 실수 줄이기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60문제를 다 풀고 네. 아유. 그 중에서 또 틀린 것만 따로 프리노트에 적으라고 한다면 수학은 바퀴벌레. 바퀴벌레라니요? 바퀴벌레보다 싫대잖아요. 보다 싫으니까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죠. 네. 이련이가 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60문제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 대신 네. 사고력 문제. 그럼요. 네. 혹은 조금 현재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심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양을 줄여서 몇 문제만 풀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학년 선행보다 4학년 심화가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련이 같은 스타일은 풀면서 해답을 딱 찾는 순간 네. 성취감, 또 자신감. 맞아. 네, 이런 부분들을 얻는 학생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시키지 마시고 아이가 좀 더 이렇게 활동적인 시간, 또 수학을 끝내고 영어를 또 좋아하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스케줄도 좀 변화를 주시면 더욱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런이 좋겠네. 이게 집중해서 딱 5문제만 풀면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그렇지. 말인데. 근데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네네네.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잘못 해가지고 흥미를 떨어뜨렸나 뭐 미안해하시고 이렇게 좀 잘못했나 좀 죄책감 느끼고 이러실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일단 검사 결과에서도 봤듯이요. 네. 어머님의 노력으로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너무 대단하시고 잘 해오셨어요. 다만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칭찬을 우쭈쭈쭈 잘해주면은 나 잘하니까 나 칭찬 더 받고 싶어 하면서 수학을 더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거거든요. 네. 이런 이련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학에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학습 참여도요. 이 선행 학습도 사실은 현행 수업에 제대로 잘 참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더 잘할 수 있고 수업에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숙제든 학습량이든 시간이든 이제 고학년이니까 네네.
이련이랑 같이 협의해서 네. 이련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이제 본인이 약속한 양,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도 수학 한 번 싫어지면 게임 끝이라는 거 네, 잘 아까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 수학 공부할 때만 이렇게 와서 자세부터 연필 잡는 법까지 계속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영어 할 땐 가만히 계시다가 수학 공부할 때만 그러시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오늘 솔루션들을 토대로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네, 그러면 수학 흥미는 빠른 시간 안에 생기고 수학도 영어처럼 혼자 알아서 재미있게 할 겁니다. 네. 필근 씨 오늘 정리는 네네. 조금 더 뭔가 좀 어떻게 좀 재밌게 해줘요. 재밌게요? 네, 이러니까 좀 흥미를 막 느낄 수 있게. 아이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I'm hiding from 좋아하는 my 영어는 brother.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Hey, Bob, 척척하지만 have you seen- 도통 흥미가 없는 수학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이련이. 그런 이련이를 보는 엄마는 속상하기만 한데요. 이련이가 재미있게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영어 수학. 영어 교과서를 읽으면서 수학 흥미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5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 딱 5개만 풀면서 성취감 맛보기. 또 다른 수학. 교과서로 배우는 것만이 수학은 아니죠. 다양한 책과 영상으로 수학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뭐 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학이 싫었어. 뭐 이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수학이 싫어진 이유가 있겠죠. 뭐 너무 과도한 선행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뭐 위축돼서 못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서 왜 싫어하느냐라고 다그치지만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싫어할까 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너무나 명쾌한 해결을 또 해주신 우리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깔끔한 정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게시판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